제2절 편지수수입니다. 개관 의의 읽어보시고 수용자 권리 봅니다. 종전행정법에는 소장의 권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현행형집행법에는 수용자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권리 밑줄 그시고 무슨 말이죠? 지금은 소장의 허가사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소장의 허가 X. 자, 내용 봅니다. 주문.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 끊고. 뭐가 없죠? 이게 없죠. 그래서 자, 이렇게 쓰면 틀려요.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하면 틀리죠. 권리니까요. 그래서 자, 소장의 허가라는 말을 다시 한번 쓰세요. X. 자, 그런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면 그러하지 않다. 1번, 2번, 3번을 묶을게요. 자, 1번 형소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의 수수금지, 압수 결정이 있을 때 이거 밑줄 그을게요. 자, 법에 따라서 그렇죠? 법에 따른 편지 수수금지 또는 및 압수 결정이 있을 때는 그때는 검열이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검열은 교환은 공통이라 그랬죠. 교환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근데요. 자, 1번, 2번, 3번만 되는데 요게 없어요. 자, CF 하시고. 자, 증거인멸 우려. 마치 이거 있을 것 같죠?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전 시간에 필기를 안 했나 모르겠는데 앞에 접견 파트 다시 한번 가봅니다. 접견 파트 여기 접견 나와 있죠? 여기 끊고 자 1, 2, 3, 4 묶었죠? 이게 뭐죠? 접견 제한 사유죠. 접견 제한 사유인데 여기 교환 동그라미 쳤죠? 자, 근데 밑에 기출에서 증거인멸 우려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했는데 필기를 해두세요. 필기를. CF 하시고 증거인멸 우려 이거는 접견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를 않는다.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니까 편해요. 자, 다음 페이지를 쭉 넘겨가시면 4번이 나올 거예요. 4번 접견 내용의 청취, 기록, 녹음, 녹화 나와 있죠? 여기서 1번, 2번, 3번을 묶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증거인멸이 있죠? 증거인멸이 여기서 나와요. 됐죠? 자, 그리고 다시 와서 편지수수에서 증거인멸 우려 안 나와요. 자, 다음 페이지 또 적을 거예요. 일단 필기해 두세요. 자, 2항 갑니다. 자, 1항 각호 외의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그라미 같은 시설의 수용자 간에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밑줄짝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여기서 필기 또 할게요.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교정시설은요? 다른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 땡땡의 경우에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소장의 허가사항이 아니다. 기출문제 나와 있어요. 허가사항이 아니다. 다른 밑줄 그시고. 자, 그래서 여기 기출 나와 있네요. 기출 보시면 A 교도소 나와 있죠. A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 B가 C 구치소에 있는
미결수 D와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A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 여기 말씀드렸죠? 다른 교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용자 소장의 허가사항이 아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틀렸죠. 자, 그리고 자 64조 갑니다. 자, 수용자가 그랬어요. 수용자는 뭐 미결, 기결, 사형수 다 들어와요. 나이 제한 묻지 않아요. 성년, 미성년 묻지 않아요. 자,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횟수 제한이 없어요. 이것도 출제가 잘 돼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 가보면 매주 7회다 틀렸어요. 여기는 뭐다? 미결, 기결, 사형수, 불문. 그쵸? 성인, 미성년, 불문. 자, 됐네요. 다시 한번 색깔을 칠해드리면 여기 색깔, 여기 허가 색깔, 나머지는 됐고 됐어요. 자, 기출 가볼게요.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같은 교정시설일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틀렸죠. 앞뒤 바뀌었어요. 자, 주고받는 편지 내용도 형소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이 편지 검열 결정이 있을 때는 검열한다. 어디 있습니까? 1호에 있죠. 결정이 있을 때는 검열을 받는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43조 3항입니다.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시행령 갑니다. 자, 수용자는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해당 편지를 봉함하여 제출한다. 끊고. 누가 봉해요? 수용자가 봉해요. 교도관이 봉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봤죠? 청원할 때 봤죠. 청원할 때도 수용자가 봉했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다 개봉했어요. 개봉해서 내보냈단 말이죠. 교도관이 다 읽어봤단 말이죠. 담당 교도관이. 이거 편지 읽는 교도관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위헌 결정 받으면서 이제 법이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바뀌었단 말이죠. 봉함하여 제출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묶어요. 자, 43조 제3항. 사망. 여기지. 위에 있지? 사망에 따른 금지 물품 확인을 위하여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봉함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예외적으로 그때는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어떨 때일까요? 1번, 2번, 3번. 1번 중에서 가나 2, 2, 3. 그럼 총 몇 개지? 4개란 말이죠. 보겠습니다.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누구랑? 그치? 변호사 외의자입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 외의자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 경우. 누군가? 마약, 밑줄, 조직 밑줄. 그치? 마약이나 조직사범, 그리고 중경비 밑줄. 됐어요? 자, 마약, 조직, 중경비 이 친구들이 변호사 외의자에게 보낼 때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보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변호사에게 보낼 때는 그때는 원칙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외의자에게 보낼 때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한다. 두 번째, 같은 시설이죠. 역시 같은 시설에 있는 수용 중인 다른 수용자에게 보낼 때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같은 시설에 있는 수용자에게 보낼 때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보내거나 또는 앞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나요? 공범이 있으니까 공범. 공모관계 또는 공범이기 때문에 그때는 자 이런 건 알아둬야 되겠지? 공범 우려 때문에 그래요. 공범이나 공모 우려 때문에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거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정의 허가사항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조사 중 징벌집행 중일 때 징벌집행 중인 자가 역시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할 때 요 다른 수용자라고 돼 있죠? 뭐 같은 시설이다 이렇게 안 돼 있죠? 그치? 그러니까 이 다른 수용자에는 뭐 같은 소라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같은 시설이라고 하면 이제 3번, 2번에 들어가겠네요. 다른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3번에 걸리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자가 변호사 이건 여기 안 걸리네요.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보내려고 할 때 역시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지? 뭐가 없죠? 이게 없잖아. 증거인멸 우려가 없잖아. 그렇죠? 이게 없잖아. 여기 편지 수수 검열에도 들어오지 않고 여기에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같은 색깔로 할게요. 자, CF 하시고 여기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거예요.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말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빠진단 말이에요. 규출문집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적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그럼 이게 말이 되는가 보세요. 수용자는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에 해당 편지를 봉함하여 1, 2, 3번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치? 여기 해당되지 않으면 봉함하여 제출하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여기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더라도 우려가 있더라도 봉함하는 거야. 봉함한단 말이죠. 이게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기 1번, 2번, 3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쵸? 이 점은 이해되시나요? 그렇지. 기억해 두세요. 자, 됐고. 자, 그리고 2항을 가보시면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편지죠. 온 편지에 대하여는 금지 물품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봉하여 확인하여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편지 담당 직원이 그 친구는 이제 하는 일이 아침 출근하자마자 퇴근할 때까지 뭐예요? 편지 개봉하고 읽어보고 전달하고 그게 하는 일이에요. 꿀보직 중에 꿀보직이지. 근데 그런 꿀보직은 함부로 안 줘요. 함부로 주지를 않는다. 특히 서울 쪽 말고 지방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지방 가면 그 토착 세력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고향 출신들은 뭐 거기 진골이야, 진골. 뭐 계급에 상관이 없이 계급에 상관이 없이 그런 꿀보직을 그런 꿀보직을 그런데 줘요. 어차피 왜 그럴까요? 서울에서 올라오거나 타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1년 있으면 다 자기네 지역으로 갈 사람들이야. 갈 사람들이라서 꿀보직 그 자리를 안 줘요. 그런 경우가 있어. 그건 뭐 어느 교도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편지 읽는 이런 자리가 얼마나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걔네들한테 준다, 그치? 어쨌든 온 편지는 금지 물품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그치? 무조건 뜯어봐서 확인해 봅니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거의 실무에서는 거의 100% 뜯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조문에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확인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렇지? 주고받는 편지에 따라 여기 확인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실무에서는 거의 다 확인합니다. 자, 조문 정리를 해 두시고 다시 한번 색깔을 가면 여기 왜입니다. 왜? 마약, 조직, 중경비, 같은, 조사 중, 징벌 집행 중. 됐어요?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한다. 하는 것 알아두시고. 자, 기출 갑니다. 중경비 나와 있죠? 중경비 수용자가 변호사 외의자에게 보내려는 경우에는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맞죠? 보내려는 경우 해당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한다. 원칙은 뭐다? 봉함하여 제출하는 거죠. 여기도 발송하는 편지의 경우에도 봉함하지 아니하고 봉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출한다는 거죠. 자, 여기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 즉 안양교도소에 수용된 A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B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에 봉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치? 맞는 말이지? 같은 시설일 때는 봉함하지 않지만 다른 시설일 때는 봉함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 다른 소이다 보니 봉함하여 제출합니다. 재단교도소 중경비 시설 수용자인 C가 변호인에게 보내려는 경우에 봉함하여 제출한다. 변호인이니까요. 변호인에게 보내는 거니까 봉함하는 거예요. 중경비라도. 그치? 올라가 보시면 중경비가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은 변호인 아닌 자에게 보낼 때 봉함하지 않는 것이지 변호인에게 보내는 것은 중경비라도 마약이나 조폭 중경비라도 봉함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변호인에게 보낼 때는 봉한다. 대구교도소, 부산교도소 소가 다르죠. 근데 징벌 집행 중이야. 징벌 중입니다. 징벌 중인 자 같은 경우는 어디라 그랬어요?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3번에 해당됩니다. 다른 교도소 나오죠? 다른 수용자 같은 경우에 지금 변호사 아닌 자죠? 수용자이니까요. 변호사 아닌 자입니다. 변호사 아닌 자에게는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한다. 그쵸? 틀렸습니다. 이런 지문들 잘 익혀두세요.